네, 안녕하세요.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은 이제 실제 어떻게 카본 물질들이 사용돼 가는지, 왜냐면은 실, 실제로 산업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카본 물질만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주로 서로 상, 상호 보완하는 컴포짓 형태로 존재들을 많이 한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뭐 공정적인 측면, 뭐 물성, 다양하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제품, 뭐 반도체, 수소차, 배터리, 아니면 뭐 항공 소재, 그 초경량 소재, 이런 것들에 이제 카본들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기존에 있는 그 금속 시스템을 보완해주기 위한 서포터로서 쓰이지, 지금은 그게 주류를 어, 이루면서 쓰이기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계속 개선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첫 강의에 얘기했듯이, 사실 이런 금속 대체제를 이제 찾기 위해서 카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곤 하나, 기본적으로 이 이론적으로는 탄소가 더 금속보다 강하다. 왜냐면은 코밸런트 본딩은 메탈릭보다 강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도도 좋고 정도도도 좋고, 유연 특성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금속 같은 경우는 유연 특성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플렉서블 기판이나 어 이제 굉장히 그 우수한 품질의 그 탄소 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항상 탄소 재료를 이제 저희들이 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벌크 스케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컨티뉴어스하고 품질을 좋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론적으로 쓰이고, 실제로 뭐 금속보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특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금속이랑 같이 컴포짓 형태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디로콜라이즈드 스트럭처에 의한 안정성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음 이제 촉매 전극, 특히 연료 존재 촉매 전극에 많이 쓰이는데,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쭈루룩 넘어갈게요. 배터리도 나오고 뭐 반도체도 나오고 그 외 사용처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한 사용 예시를 들으면서 이제 어 지금까지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카본 소재들을 아실 거잖아요. 그 카본 소재들이 어떻게 여기에 쓰일 수 있는지. 왜냐면은 이렇게 촉매 전극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그래파이트 쓸 수 있을까, 그래핀을 쓸 수 있을까, 카본 나노튜브를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겠지만, 왜냐면은 CNT든 그래파이트든 그래핀이든 다 컨덕티브 하니까 어찌됐건 얘들을 다 전극으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여기요 정확히 어떤 물질이 적합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촉매 전극에 플러린 같은 경우는 맞지 않겠죠. 왜냐면 플러린은 반도체형으로 전도성이 이제 그래파이트나 CNT보다 낮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렇게 PT 전극 이제 수소를 보면 이제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 전지죠. 연료 전지를 보면 이제 SOFC 같은 이제 그 수소랑 그 산소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얘네들을 이온으로 분리시켜서 여기서 생성되는 전자를 이제 에너지 커런트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쪼개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어찌됐건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로 백금 촉매를 많이 사용하는데, 백금 촉매가 촉매 성질도 있고 전도성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엄청 비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PT가 여기서 가장 상위권, 거의 금보다도 훨씬 더 음, 희귀한 그런 물질로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백금 촉매를 사용하기 너무 무리가 가다 보니까, 실제로 백금 촉매를 이렇게 카본 표면의 디펙트 부분에 펑셔널라이즈 시켜서 이렇게 금속 같은 거를 어 펑셔널라이즈 시켜 갖고 이제 단순히 그 얘네들을 이제 PT는 촉매 역할을 하고, 촉매, 그리고 카본은 탄소는 전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성된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복잡한 구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나 아니면 슈퍼피카본 같은 이제 좀 포러스한 구조. 어찌됐건 그래파이트도 굉장히 포러스하기 때문에 이런 포러스한 구조에다가 백금 촉매나 이제 그 메탈 촉매 분자를 흡착시켜 갖고 이렇게 포러스한 구조에 어 이 그 H2와 O2를 쏴줘 갖고 얘네들을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찌됐건 이렇게 촉매 전극 같은 경우에는 촉매 전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공성. 왜냐하면은 촉매라는 거는 결국에, 촉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표면적이 넓어야 촉매 반응이 빨리 일어날 것. 촉매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데, 이제 만약에 다공성이 아니라 만약 굉장히 빽빽하게 뭔가 구멍도 없고 그 표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은 촉매 반응이 안 일어나고 전극 전극으로만 좀 쓰기 좋아져서,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줄이죠. 만일 막질이 너무 밀도 있으면 이거는 전극향으로는 적합하나 좀 부족하. 혹시 이해되시나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저희가 전하를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 전 전하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만약에 엄청 이렇게 밀도 있는 방막이 있고 밀도 있는 전극과 굉장히 다공성,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전극이 있다 해요. 되게 다공성 전극. 그러면은 전자가 이동할 때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고속도로처럼 어찌됐건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 길을 따라서 이 다공성 구조, 이 다공성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뭔가 포러스해 보이잖아요. 이런 길들을 따라서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전자의 이동 경로가 길어지고 속도가 둔해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러스한 거는 전극으로 맞지 않다라는데 촉매 전극은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촉매를 흡착시키고 촉매에서 생성되는 이제 전하가 이제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이렇게 촉매 전극엔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표면적 측면에서 포러스한 구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요새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촉매전구 백금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꼭 백금을 촉매로 안 쓰더라도 다른 유기 촉매 또는 유무기 촉매, 하이브리드 촉매로 이제 그 카본이랑 접목시켜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선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뭐 그래파이트 그래파이트를 쓰냐 아니면 카본 나노튜브를 쓰냐 왜냐면 둘 다 전도성이고 우리가 둘 다 촉매 전극에 쓸 수 있는 그 촉매 전극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은 표면에 얼마나 더 많은 이 촉매 전극을 달 수 있느냐 촉매 전극을 우리가 많이 달면 달수록 촉매 전극이 아니라 이제 그 촉매 물질 촉매 물질을 얼마나 많이 달면 달수록 촉매 이 그 수소 자동차 이 그 전극의 효율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한 이거밖에 못 붙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에 뭐 두 배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수많은 카본 구조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펙티브한 어 디펙티브한 그 사이트들을 많이 확보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엣지가 많은 탄소가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NT도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파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래파이트를 볼 때 이렇게 면이 있고 옆면을 봤을 때 이렇게 음, 옆면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레이어드된 구조로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 취약 부위는 항상 이 엣지 부분 1차 1차적으로 취약한 사이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 2차적으로는 이 벌크 내부에 여기에 이런 어 베이, 베이컨이나 뭐 빵꾸들이 이렇게 나 있겠죠. 이게 이제 2차 취약 사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뭐 CNT에도 디펙트 많은 경우가 있고 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엣지가 많은 물질에다가 촉매를 많이 붙여갖고 최대한 아 촉매 수율을 올리는 게 뭐 좋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촉매 수율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또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거 촉매를 많이 붙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 전자가 생성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밖에 못 흐르다 보니까 한 방향성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이쪽으로밖에 못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뭐, 뭐 여기에 다양한 처리를 해가지고 뭐 이 위에다가 어떤 펑셔널기를 붙여갖고 뭐 조금 뭐 Z축 방향으로도 뭐 흐를 수 있게 만들거나 뭐 그런 건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문에서는 뭔가 이렇게 엣지가 많은 게 유리하다라고 했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전극의 역할. 그러니까 즉 전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 탄소 재료의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만약 디자인을 하고 하면 전 CNT랑 그래파이트랑 좀 같이 섞어서 만들 것 같은데, 그래파이트만 섞어서 만들게 되면 전 전극 전도도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오히려 CNT랑 좀 섞거나 아니면은 뭐 인조 흑연 이런 것들을 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상 실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찌됐건 뭐 제로적인 관점이든 기계공학적인 관점이든 얘네들이 1차적으로는 촉매 반응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가? 촉매 반응 총량. 이것도 중요하고 2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산소 산소의 전자 이동 방향성. 그러니까 뭐 CNT랑 뭐 그래파이트랑 섞어갖고 뭐 XYZ축으로 조금 좀 용이하게 유도하던가, 아니면 촉매 반응은 어 에- 엣지라기보단 디펙트 사이트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분야로 가신다면 이거를 토대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없애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카본 소스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뭐, 퓨미온 이런 걸 붙인 건데, 어찌됐건 이제 PT 쪽에서 그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촉매 반응이 일어나고, 얘들이 이제 차지 형성된 게 카본하고 이 초록색을 통해서 흐르는 건데, 이건 이제 다른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카본이 포러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택이 안 돼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퓨미온이란 물질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꼭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CNT 막 했는데, CNT로 뭐 연결시켜줘도 되고 하는데, 이제 다른 뭐 적합한 뭐 연결체가 있다면 그런 걸로 연결시켜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카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까만색은 PT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뭔가 묶어주는 이런 고분자 소재 같은 것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는 전도성 고분자 같은 걸 쓸 겁니다. 왜냐면은 전도성 고분자를 써서 굳이 컨택을 유지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전도성 고분자를 안 쓰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피지컬 컨택,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닿아 있거나 안 닿아 있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폴리머로 전도성 고분자로, 그래서 화학적으로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얘네들이 이제 어찌됐건 뭐 고분자 자체가 탄소에 비해서 뭐 전도성이 안 나오겠지만, 당연히 그래도 얘네들을 접합시켜 준다는 개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전하 수송을 더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써서 굉장히 좋은 품질, 제가 아까 뭐 CNT랑 같이 섞는다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고분자 같은 거를 얘들 전도성 고분자, 정확히 말하면 전도성이 있는 전하 수송이 가능한 고분자를 이렇게 연결 링킹 해가지고 이제 촉매 특성 또는 음, 전극 특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고분자 양을 굉장히 요량, 왜냐하면 넣으면 넣을수록 전극의 전도성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량으로 아마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제가 이 실험을 한다 했었을 땐 굉장히 미량 넣어가지고 최소한의 화학적 결합만 유도하도록. 왜냐면 얘네들의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본이랑 PT, 즉 뭔가 실제로 얘들은 사실상 접착 그 고분 전도성 고분자는 사실상 그 전하만 조금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역할로 쓰는 게 맞는 거지. 얘네들은 이제 전극형이나 촉매형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어, 사용할 때 극소량 써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카본 소스를 그 연료전지 이런 데 쓸 때는 단순하게 이 물질만 쓴다 이런 거보다는 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을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연구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고분자 백그라운드는 아니지만 사실상 고분자 같은 게 사실 요새 그 일렉트로닉스 그 전자 소자에 되게 많이 쓰이는 추세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쓰면 좋죠. 이런 식으로 약간 도와주는 역할,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이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얘들 와이어 형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플레이크 형태, 굉장히 포러스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카본 물질의 이렇게 모양을 조금 뭐지?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뭐 차지 트랜스포트 특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건 카본 소재는 아닌데, 카본 소재도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스프리컬한 카본이 있고 와이어 형태의 카본이 있을 텐데, 그냥 와이어 뭐 CNT 같은 게 그런 거죠. 와이어 형태일 때는 이렇게 전자가 어, 쉽게 이동하더라. 왜냐면은 이렇게 스프리컬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계면 내부에서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는 건 굉장히 쉽게 움직이지만, 이 바운더리, 이 계면은 이제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네, 전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음. 왜냐면 여기는 이제 기계적으로 트랜스포트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심지어 여기는 아예 접촉을 안 하고 있죠. 접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PT 간에 뭐 전화 전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도성 폴리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뭐 CNT나 아니면 이 카본보다 작은 애들을 낑겨 넣어가지고 어찌됐건 약간 접합을 최대한 접촉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그냥 제가 여기서 이제 CNT랑 이거랑 같이 섞는다라고 한 이유가, 최대한 접촉 면적을 다양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 접촉 면적을 최대화시키는데 의미가 있어서, 전극향으로 쓸 수 있는 카본 소스라면은 섞는 게 좋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접근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아직은 어 얘들이 상용화, 이제 이런 접근들은 논문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접근들이 어,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 전극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극향은 이제 뭐 태양전지나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전극향이나 반도체향으로 많이 카본 소스가 연구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커퍼나 알루미늄, 뭐 실버, 금을 대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물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컨덕티브한 직군이기 때문에 이런 컨덕티비티를 확보해서 좋은 품질의 방막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래핀 이제 얘는 순수하게 이제 전극형, 얘는 촉매 전극형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자가 발생된 거를 얘들이 이제 먹어갖고 말 그대로 그 회로에 전달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밀도 있게 잘 깔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가 어찌됐건 여러분들 뭐 사실 관심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찌됐건 다음 주에 기말이니까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공부가 좀 더 중요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어플리케이션으로 무조건 한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무조건 낼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술 그리고 컴포짓 기술 심지어 제가 뭐 고분자에 대해서 뭐 많이 서술하라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서도 제가 사실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다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그 카본 전극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표면에 촉매도 달고 폴리머도 달아갖고 얘들의 연결을 유도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예, 저 같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 알려드리고 지나가는 거고요. 다만 꼭 연료전지에서 낸다는 법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흥미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오히려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쉽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지 모르니까 제가 뭐 그냥 말을 하다가 어떤 건 좀 쉽게 넘어가고 어떤 건 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예,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밀도가 이제 전극형에선 밀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컴팩트한 증착 기술이 중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중도성 고분자 쓰면 안 되나요? 쓸 수는 다만 전도도 왜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반도체나 태양광 그런 것들은 어 전도성 고분자 쓰면은 얘네들이 뭐 되긴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성능이 낮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촉매 전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할이 되게 많다 보니까 꼭 전도성이 100%가 확보가 안 돼도 어느 정도 촉매 특성을 보이는데 이 전극형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 전극형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어 전도성이 엄청 좋은 애들로만 있기 때문에 고분자를 써도 극소량 쓰거나 아니면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속이랑 같이 컴포짓 형태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핀을 얼마나 그 잘 쌓느냐. 왜냐면은 이제 그래파이트가 좀 포러스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 그 그래핀을 품질 좋게 도포해서 까는 기술들을 많이 이상적으로 앞에 이상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왜냐면은 그래핀을 깔 때 저희들이 이제 소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넓고 디펙트 없이
깔아야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여기 빵꾸도 많을 거고 여기에 뭔가 그 100%그 표한 그래핀을 깔기는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엄청 국소적인 면적은 깔 수 있는데 그쵸 대면적은 못 깔죠. 그래서 이제 카본 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러스하고 카본 뭐 나노와이어 이런 거 써도 굉장히 이제 카본 나노튜브 뭐 이런 거 써도 굉장히 포러스합니다. 카본 페이퍼라고 하는데 사실상 말이 페이퍼지 얘들 그냥 그 와이어라기보다는 이제 파이버 있잖아요. 파이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섬유처럼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거 그냥 바른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포러스하기 때문에 이런 전하 어떻게 보면 전극에서 가장 중요한 전 그 전하 이동에 굉장히 불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와이어 까는 방법들도 있죠. 와이어 또는 이건 뭐 그래파이트인 것 같은데 이건 그래파이트고 위에는 와이어인데 와이어로 깔았을 때 얘네들은 분명 전도성이 Z축으로는 확보가 되겠지만 여기는 확보가 되겠지만 여기로는 되지 않는다. 빨간색이 되지 않는다고 하얀색이 된다라고 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는 되겠지만 X축으로도 잘 안 돼요, 사실. 여기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Z축으로도 둘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왜냐면은 그래파이트의 구조를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왜냐면 이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인 거보다는 약간 좀 더 비판적으로 갈게요. 예, 조금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비판적으로 뭐안 된다가 맞지만 현실적인 그 문제들. 그러면 그래파이트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래파이트는 이건데 실제로 현존하는 그래파이트들은 이렇게 생겼다. 왼쪽처럼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쪽으로 뭐 전도성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끊기겠죠. 여기서 여기서 끄- 여기서 이제 그 전도성이 저하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Z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 어찌 됐건 이론적으로는 워낙 좋은 전극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파이트를 써도 전도성이 나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이 현재 금속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품질 좋은 이런 어 이상적인 탄소재료 이상적인 탄소재료의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얘들을 꼭 전극용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어, 뭐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돼요.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래도 특성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그러면은 카본 전극은 답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마 좋은 슬라이드일 것 같네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100% 교체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컴포짓 전극.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인포싱 물질이 있고 매트릭스 물질이 있다.
매트릭스는 이제 이 틀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플레이크나 이 점박이들이 이제 레인포싱 물질. 매트릭스는 이 틀, 거대한 틀인데 이제 매트릭스를 탄소, 즉 포러스한 물질에 금속들을 마구 집어넣어 전도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 또는 반대로 매트릭스를 금속화시켜 사이에 탄소를 집어넣어 전도성을 올리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게 좀 더 좋겠죠. 왜 그럴까요? 매트릭스 안에 탄소 집어넣으면은 얘가 금속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카본 물질을 넣어요. 카본 물질을 마구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전도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필요한 금속의 양이 이걸 1번 방법이라고 하고 이걸 2번 방법이라고 했을 때 2번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 1번 방법에 비해 높다. 두 번째는 탄소 때문에 여기에 포러스한 영역이 분명 남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이해 가시죠? 다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뭐 안 지울게요. 이건 2번 방법에 대한 거고 1번 방법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금속이고 여기가 이게 만약에 금속이라고 했을 때 여기 엄청 포러스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사이에 금속을 잘 집어넣는 기술 같은 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공정하고 재료가 같이 중요한 거죠. 뭐야 이거? 여기 만약 포러스하다 치면은 뭔가 이상한데? 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금속들을 이 카본의 포러스한 영역에 잘 넣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걸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집어넣게 되면 뭐 진공증착이든 아니면 용액공정이든 소킹시키는 소킹 메소드로 얘들을 다 잘 집어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속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한 그 전도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실제로 되긴 돼요. 근데 금속 100%보단 잘 안 나와갖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1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 금속 100% 이 컴포짓 안 쓰고 금속 100%보다는 안 나옴. 여기에 이제 이유는 어 탄소 재료에 디펙트가 많거나 다양한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디펙트가 많거나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이제 계면에서 일어나는 전하 트랜스포트 로스가 의심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어찌됐건 카본 썼을 때보다 훨씬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다. 뭔가 딱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이런 어찌됐건 개선이 있다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어, 진행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탄소 재료의 품질을 첫 번째 보고 이제 계면 이제 계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측을 해야겠죠. 실제로 할 거고. 아무튼 이제 전극향에 있어서 이제 개선책들을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 반도체에 있어서. 그럼 이제 배터리로 가시죠. 배터리에서는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선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가 캐소드고 음극재가 이제 그 애노드. 음극재가 애노드.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저희들이 카본 제로를 쓰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실제로 리튬이 들어갔다 빠지면서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하는 건데 리튬이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그 리튬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볼륨 익스펜션 여기서 이제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왜냐면은 리튬이 사이사이에 이제 격자 구조 여기 이제 고체 격자 내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없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나중에 이제 배터리 수업 같은 걸 듣게 되면 이제 스피넬이랑 올리바인 구조에 대해서 고체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고체 이런 다양한 그 고체 이런 물질이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런 그 고체 구조에 따라서 얘들이 부피가 팽창하고 구조에 따라서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리튬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충전 시에 뭐 리튬이 뭐 들어간다 하면 물질의 부피가 팽창하고 팽창한 다음에 다시 빠지잖아요. 이제 디리시에이션, 익스트랙션. 갑자기 그 그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리튬이 빠지면서 이제 방전이 될 때 얘네들이 이제 어, 팽창했다가 이제 슈링크 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얘네들이 이제 영스 모듈러스에 의해 갖고 얘네들이 막 깨지거나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 들어갔을 때 팽창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얘네들이 그걸 이제 충방전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만 번 충방전 가능하다.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고체 구조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이제 올리빈이나 스피넬 구조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산화몰 구조, 그 산화몰 기반의 물질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탄소를 어떻게 쓰냐면은 탄소를 이렇게 랩핑하는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탄소를 이제 왜냐면 얘들이 이제 리티에이션, 디리티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이 파티클들이 부서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프로텍팅 레이어 보호해주는 레이어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깨진다라는 슬라이드고 이제 프로텍팅 레이어 예를 들면 이렇게 카본 같은 걸로 그래핀 같은 걸로 얘들을 이렇게
이렇게 랩핑 시켜줘서 리디에이션 됐을 때 얘들 이렇게 커졌고 리튬 들어가니까 커졌고 작아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탄소 물질은 유연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 때문에 파티클들이 여기 보면은 얘네들 이렇게 있면 막 서로 지금 여기 보이드 형성되고 그 이제 됐다 치면은 이렇게 카본 코팅 이런 걸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계속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왜냐면 얘네들도 결국에 저희들이 배터리 만들 때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얘네들도 하나의 방막은 아니지만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물질들이 이제 막을 형성하고 있겠죠. 근데 리티에이션과 디리티에이션이 일어나면서 나노 파티클들이 깨지고 막도 이제 막질도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카본이랑 같이 컴포지트 형태 세라믹 물질과 이제 그 파티클들을 같이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유연 특성에 의해서 내구성이 좋아지는 현상을 갖게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커런트가 형성될 때 정기적인 플러스 어, 네, 카본 코팅이 유리한. 네. 그래서 이렇게 카본 같은 걸로 뭐 그래핀 시트라고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모노레이어 그래핀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뭐 그래파이트 시, 뭐 그래핀 시, 뭐 이렇게 어떻게 부르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핀 시트로 감싸줘서 얘네들을 이제 어, 파괴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금속산화물에 비해서 카본이 훨씬 더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기적인 전달에도 카본 코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네. 배터리에도 실제로 이런 카본 물질들이 많이 쓰이고 응급제로 뭐 그래파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린 자체는 전도성 이제 뭐 금속 그래핀이나 뭐 그래파이트 같이 전도성형보다는 이제 반도체형으로 많이 쓰이고요. 주로 얘네들은 전자 구조가 이제 페르미 레벨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N타입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펑셔널기를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되게 다양한 특성들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 플러린의 구조, 여기 표면에 붙이는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특성이 가지각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N타입으로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P타입으로도 변환시킬 수 있고 다양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PCBM이라고 하지만 말은 PCBM이지만 결국에 플러린 베이스에 이렇게 펑셔널 그룹이 달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반도체양 플러린에 어, 뭐 카본 전극을 깐다던가 뭐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카본으로만 이루어진 뭐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플러린 자체는 뭐 너무 뭐 명확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지만 굳이 뭐 여기서 이제 부족한 기술이라고 하면 얘들은 뭐 전도성이죠 뭐. 근데 플러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면서 펑셔널 그룹들 뭐 단점이라고 하면 디펙트가 많다 이렇게 디펙트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근데 또 반대로
디펙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펑셔널라이즈 시켜갖고 얘들이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잘 시켜준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어, 이렇게 연결을 뭐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약간 희귀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유틸라이즈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파이트나 그래핀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가 어, 다른 만큼 연결 그 셀렉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한들 이렇게 이거 되게 작은 물질이잖아요. 굉장히 나노 물질 중에 엄청 작은 물질인데 얘네들을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이상적으로는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분야 맞아요. 다만 얘네들을 이제 붙였을 때 우리가 막질로서 만들려고 했을 때 어, 상대적으로 막질의 퀄리티 때문에 성능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사실상 가장 큰 현실이고 이제 아니다 뭐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은 막 희귀 금속 뭐 타이타늄, TI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희귀금속은 아니라서 얘네들은 희귀금속이 아니라서 사실상 뭐 플러린 자체는 이제 연구 단계 또는 아니면 유기 반도체 왜냐면 유기 이제 그 유기 올레드나 OLED라고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뭐 다이오드 올레드나 이제 유기 분야 유기 왜냐면 유기물은 어찌됐건 특성이 안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로린 쓰면 상대적으로 금속 물질보단 좋기 때문에 쓰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한 정통 반도체 이제 또 굳이 TMI를 하자면은 어, 얘는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저장 매치죠. 그리고 LED 태양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QD 퀀텀닷 물질 이름이니까 뭐 빼고 LED 그래서 어 근데 유기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응용 반도체 쪽에서는 뭐 플로린을 쓸 수는 있는데 정통 반도체에서는 플로린을 고려를 안 하죠 아직 왜냐면은 실제로 쓰는 물질에 비해서 얘들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카본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어, 여기서의 기술적인 화두와 기술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응용 반도체 쪽에서는 여기에 전도성 고분자 이런 거 써가지고 뭐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생각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이게 만약에 꼭 금속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반도체 향에서는 전도성 그렇게 크게 확보할 필요 없으니까
전도성 고분자로 이어줄 수 있으면은 한번 인터넷에 그런 논문이 있는지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플러린 앤드 윌머. 네, 네, 있네요. 아, 표면에 막 징그럽게 달아갖고 한 게 있긴 있네요. 아, 뭐 이런 것처럼 표면에 이렇게 컨덕팅 폴리머 달아갖고 얘들을 다 어, 연결시켜갖고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개선시키는 연구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폴리머를 쓰게 되면 전도도의 로스 필름 방막의 품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어찌됐건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극소량 항상 사용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카본 나노 파이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이제 그래파이트 기반으로 굉장히 두꺼운 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이버는 어찌됐건 여기서 응용 얘기하는 자리니까 일반적으로 컴포짓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카본 페이퍼나 카본 이런 섬유로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뭐 합금 알로잉을 시켜갖고 이렇게 실제로 초경량 소재 또는 초 그 강도를 더 높게 지닌 어 이제 카본 소재라는 게 이제 카본 100%가 이제 저희들이 소위 사회에서 볼 때 카본 100%라는 거는, 카본 소재라는 거는 이제 카본 외에도 다른 합금이 여러 개가 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카본 파이버, 이 그래파이트 기반인데 뭐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래파이트들이 두껍게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저희는 이제 어, 카본 파이버라고 하고, 카본 파이버는 실제로 높은 강성 때문에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그런 전극형으로 많이 쓰기보다는 실제로 어, 뭔가 이제 공기 저항 또는 무게를 낮추기 위한 소스로 많이 쓰고 있다. 이제 뭐 합성 방법이야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카본 파이버 만들 때 이제 그 일렉트로 그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쭉쭉 치약 짜듯이 이렇게 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칼보나이제이션 탄화시켜 갖고 얘들이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그 파이버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러스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이버 볼 때 단면을 자르게 되면 약간 그래파이트들 대놓고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덴스해져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섬유 재질이나 뭐 경량 소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덴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포러스 디펙티브 하겠지만 굳이 가격적인 걸 맞추고자 하면 이렇게까지 높은 온도에서 탄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목적에 따라서 이 엄청 큰 와이어를 이렇게 배터리 전극형으로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이제 물론 거의 99%는 거의 100%는
초경량 소재 또는 유연 소재로서 활용하려고 파이버를 만드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 파이버를 조금 더 품질 좋게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극향으로 사용하려는 어, 잠시만요. 화면을 안 띄우고 설명을 했네. 예, 아무튼 그럼 빠르게 한번 할게요. 지금 말은 했으니까. 여러분 슬라이드 보면서 여기 이 플러린 붙여서 여기 폴리머 달아갖고 이제 계면 접합 개선시켜 갖고 전도성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많이 쓰면은 극수 초극소량만 써야 된다. 그게 포인트고. 여기 어찌됐건 카본 파이버는 이제 컴포짓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래파이트들이 포러스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만들 때 이제 뭐 금속 같은데 금속 매트릭스에 이제 카본 나노 파이버 레인포싱 머티리얼을 이렇게 심는 방법으로 컴포짓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카본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성 플러스 무게, 중량성. 유연 특성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충격에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데미지를 흡수하고 다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연 특성이 있으면 충격 흡수에 경량성은 가벼우니까 네. 이런 분야에 쓰이고 있고 실제로 경량화에 굉장히 중요한 윈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풍기 같이 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뭐 좀 가볍게 하고 바람에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하고 스포츠 레저 컨스트럭션 다 똑같은 얘기죠. 가볍고 유연하게. 그래서 외부의 데미지나 뭐 외부의 자극에도 어, 덜 부서지고 이제 잘 성능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불규칙적으로 그래파이트 구조가 있고 일반적으로 포러스하기 때문에 어, 포러스하게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전극화나 어찌됐건 얘들도 그래파이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뭐 덴스하게 만들어서 좀 밀도를 올리면은 실제로 전극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지. 왜냐면 그래파이트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들 전극으로 많이 쓰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다만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근데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다음에 전극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본 파이버든 그래핀이든 그래파이트든 플러린이든 컴포짓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어, 태생적인 불완벽함. 그러니까 어찌됐건 얘들이 끊겨 있는 지점에서는 벤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존재하고 그 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카본 소재는 허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결합에 의해서 그걸 보완시켜주기 위해 컴포짓 형태의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뭐 가장 단단한 물질이고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사실 저도 다이아몬드를 많이 쓰죠. 이렇게 주로 이제 패터닝하거나 커팅하는 용도. 금속도 코팅하고 유리도 코팅하고 다 코팅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쓰게 되면은 드레싱 이제 연마 연마제죠. 이제 굉장히 뭐 그러니까 뭔가 제품으로서 다이아몬드가 사용돼 물론 이것도 제품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얘네들은 좀 더 약간 그냥. 근데 어찌됐건 사실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합성하기도 어렵고
지하 자원에서 그 얻으려면 뭐 답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다이아몬드 대체하려고 그 붕소 있잖아요. 보론 나이트라이드라고. 보론 나이트라이드도 이제 다이아몬드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롬페어가 없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얘도 이제 아로마티시티 그 유도 그 유지하면서 보론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이 지금 약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만들기도 비용적으로 좀 쉽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치면은 뭐 아마 보론 나이트라이드랑 다이아몬드 둘 다 뜰 거예요. 근데 이제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발견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약간 연구 많이 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업화되어 있는 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어찌됐건 카본이 항상 우리는 카본이 이상적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 현실은 그러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분야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저희가 아마 죽을 때까지는 뭐 이게 100% 리플레이스 될 거라고는 전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컴포짓 형태 이렇게 혼합을 했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좀 더 희망적이라고 저희는 작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게 뭐 연구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렉처 14, 뭐 리뷰 간단하게 하시죠. 그, 뭐라 해야 되지? 렉처 1부터 7까지는 기존에 올려드렸던 리뷰 자료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렉처 아마 1부터 6까지구나. 7이 아마 리뷰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마 뭐 CNT나 그런 거, 뭐 카본 5나 플러린 이런 거보다 더 어려운 건 아마 분석기법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분석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파이버나 플러린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결합 내에서 노는 애들이고 같은 비스무리한 결합 내에서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로이 앤 컴포짓 이제 알로이 자체는 이제 화학적인 결합 원자 기준에서 이제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헐크 기준에서 그래서 보면은 어, 이제 매트릭스랑 레인포싱 머테리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레인포싱 머테리얼은 이 사이에 넣어주는 것들 그리고 매트릭스 머테리얼은 이제 이 틀을 유지해 주는 것들 네모난 상자 안에 우리가 귤을 넣는다. 그럼 그 귤이 이제 어, 레인포싱이 되는 거고 이 그 상자 자체는 이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상자 안에 귤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상자 컴포짓, 귤 컴포짓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탈 매트릭스 컴포짓,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 폴리머 매트릭스 컴포짓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카본 파이버를 초경량 소재에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금속에다가 카본을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메탈 매트릭스 컴포짓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종류를 보시면 되고요. 카본 나노튜브랑 다른 거는 카본 나노튜브는 원자 구조로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카본 파이버라고 하면 얘들은 카본 나노튜브보다는 이제 그래파이트들이 어,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벌크하게 아주 두껍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에서 해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커서 이제 어, 바트먼 메소드로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카본 파이브를 만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이제 그래파이트들이 이렇게 랜덤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더드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어, 그래파이트들이 청크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성 측면에서 굉장히 포러스하기도 하고 그래파이트들의 방향성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전도성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고 보편적인 카본 파이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아마 이분들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카본 파이버를 만들어서 아마 제가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느 정도 이분들은 확보를 했을 겁니다. 좀 잘 잡아준 상태에서 어, 제조를 했을 건데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좀 불규칙적인 디스올더드 카본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보여드린 거고 열 처리를 통해서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이버를 이렇게 그 폴리머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얘를 탄화시켜 갖고 이렇게 어,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가 전도성 향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카본 파이버의 그렇게 비용도 뭐 그래파이트보단 비싸겠죠. 왜냐면 그래파이트는 실제로 그냥 워낙 그래파이트 가루 자체는 워낙 싸니까.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카본 나노튜브나 플러린 또는 그래핀 이런 거보다는 저렴할 것이다. 그래파이트들이야 뭐 별개 그래파이트들은 자연적으로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파우더 물질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테시스 신테시스가 이제 플러린 얘기할게요. 플러린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로마티시티를 유지하는 것도 있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스트레인이 형성되면서 오각형 또는 칠각형과 같은 넌 애로매틱한 구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성이 아닌 비전도성 물질 비전도성인 영역이 생겨나고 그러므로 얘들이 반도체양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이제 아로마티시티 이제 일반적으로 C6가 가장 그 흔하게 만들어지는 그 플러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칠각형 구조가 있고 모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다양한 각형이 있으면 반도체양을 띄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아로마틱 구조를 갖고 있는 그 플러린도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건 2n 플러스 1 제곱 룰. 어, 어떻게 부르던 기본적으로 이 룰을 따라간다 생각하면 되고 이제 n이 이제 카본 개수에 따라서 얘들의 아로마티시티가 n은 이제 그냥 상수고 얘들이 이제 카본이 몇 개일 때 얘들의 아로마티시티가 그 완벽한 육각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C60는 이렇게 오각형 구조도 있는데 완벽한 C72는 이제 여기에 다 어, 아로마티시티 즉 그 디로콜라이즈드 레조넌스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 50개거나 72개거나 뭐 6을 넣으면은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거고 7을 넣으면 다른 숫자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완벽한 육각형 고리를 가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전도도의 향상 및 좀 결합의 강함이 유지될 수 있다. 근데 플러리는 기본적으로 N타입 반도체로 많이 쓰이게 되고 표면에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많이 붙이는 데에서 또 의미 있는 가치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러 뭔가 완벽한 완벽한 C72 즉 육각형밖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보단 실제로 오각형이나 칠각형, 즉 넌 에로마티시티를 보유한 물질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서 조금 어드이전이 좋게 표면이 굉장히 어드시브하게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면 얘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what if C72 즉 육각형만 가진 이상적인 이걸로 그리죠. 이것만 있을 경우에 굉장히 작잖아요. 만약 얘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서 또 반발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디펙트 사이트를 만들어서 얘들이 연결해서 사용하지 굳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루 형태의 C72를 잘 사용할까? 왜냐면은 이렇게 C72를 만들면은 장점이 분명 전도성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은 어, 여기에 이제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어떤 저희들이 이제 용매 같은데 그 완벽한 시스템 대충 분산도의 문제, 용매 같은데 해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아, 어찌됐건 얘들을 저희들이 전극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도체향으로 쓸 거면은 뭐 전도성이 높 반드시 엄청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얘들 차례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좀 잘 온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붙습니다. 그래갖고 어 그냥 첨가제로선 쓸 수 있겠지만 얘들을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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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또는 메인 전극제 이런 걸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이제 결합을 일중 결합, 다른 거는 파이파이 인터랙션, 즉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본딩을 갖고 있지만 어 잠시만요.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본딩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싱글 본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는 애초부터 고압 고온 조건에서 형성이 되므로 얘네들은 이제 스판테이니어스하게 그래파이트로 옮겨간다. 근데 어찌됐건 얘네들의 역할이 이제 이 친구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합성 방법에 보면은 일단 그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거 빼고 HPHT랑 하이 프레셔 하이 템퍼러처 신시스랑 뭐 촉매를 사용한 HPHT 메소드가 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 색깔이 다양할 수 있다는데 이건 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들이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기 때문에 원래는 투명한 색깔이 맞는데 그 여기에 이렇게 뭐 디펙트 불순물 같은 거를 이제 알로잉 불순물 같은 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적인 결합 원자 기준에서 얘들을 뭐 극소량 물질들을 믹싱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가 있고 일부러 어찌됐건 얘들이 상업적인 뭐 아, 어, 보석 인정. 주로 그래갖고 이렇게 색깔을 내는 경우가 뭐 제가 다이아몬드 업계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색을 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에서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잖아요. 자연에서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의 다이아몬드를 볼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원자의 이런 금속 같은 게 디펙트가 박혔을 때 좀 밴드갭의 그 교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연마도구로 만들 때는 굳이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넘어가서 HPHT 메소드 또 어떻게 두 개가 있네. 하이 프레셔 하이 템퍼러처 메소드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시드 일반적으로 그리고 음, 그러니까 시드 크리스탈은 일반적으로 어, 뭐, 다이아몬드 시드 그러니까 엄청 작은 다이아몬드 시드에다가 이제 고온하고 고압을 가해 갖고 이 탄소 뭐 그래파이트나 아니면 뭐 카본 기반 반응물을 이제 시드 크리스탈에 계속 연속 성장시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압과 고온의 그 용광로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근데 이제
여기에 촉매 같은 걸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겠죠. 용이하겠죠. 왜냐면 저온하고 저압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고 와야겠다. 잠시만요. 이제 물질마다 이제 저희들이 카본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그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헥사고날 여기 있네. 이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다이아몬드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뭐 그 이제 그 물질마다 고유의 음, 이건 그냥 큐빅이구나. 네, 그 이제 뭐 물질마다 다이아몬드는 뭐 이제 그래파이트는 각각 다른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됐건 카본 구조든 또는 카본 물질 내에 있는 불순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시키는 그, 그 분석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XRD. XRD는 이제 그 유닛셀, 즉 가장 최소가 되는 이 물질의 집합 유닛에 이제 엑스레이 쏴줘 갖고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결정 방향, 즉 이렇게 큐빅 상태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의 결정 방향에 따라서, 왜냐면 여기에 지금 수많은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 이 화학 결합의 세기 또는 얘들이 갖고 있는 이 결정성, 단단함에 의해서 산란이 되는, 왜냐면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서 이제 얘들이 진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 결합의 세기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 시그널을 이제 XRD 여기 디텍터에 산란되는 빛을 토대로 얘네들이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얘들이 뭐 헥사고날 구조를 갖고 있냐, 큐빅 구조를 갖고 있냐, 큐빅 구조에서 뜨는 면들, 뜨는 결정면들을 저희는 어, 뭐 100, 뭐 001,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픽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어, 물질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불순물을 볼 때도 만약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만약에 그래파이트에 그래핀 옥사이드가 있으면 여기에 픽이 뜰 텐데 안 뜨는 걸 봐선 이건 굉장히 품질 좋은 그래파이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케미컬리 뭐 예를 들어 알로잉 돼 있거나 할 경우에 이제 픽이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이앵글 영역은 레티스 이제 고체 구조가 일반적으로 작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최소한의 레티스가 점점 커지는 거. 그 말은 즉슨 만약에 그래파이트에 엄청 큰 원자가 알로이가 되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거고 반대로 작은 원자가 되면 반대로 가겠죠. 그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얘들이 화학적으로 어, 추가적인 불순물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냥 기존 픽에 새로운 픽이 생성된 거면 아니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섞인 거고, 만약에 픽이 움직인다.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시프팅 된다. 그리고 포리어 FTIR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원리지만 IR 영역에 빗을 쏴주게 되면, 여기 IR 영역 빗을 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의 그 운동성을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픽들을 관측함으로써 이 카본 물질에 이제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은 하이드록시기가 펑셔널 그룹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불순물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주는 툴로 사용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IR 자체가 그렇게 좀 센 빛이 아니다 보니까 유기결합 보는 정도, 존재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어, 그 정량을 알긴 좀 힘든 분석이고, 라만 같은 경우에는 라만 레이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빛이기 때문에 얘네들 쏴줬을 때 좀 더 낮은 영역에 거동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무기물이나 뭐 카본 또는 세라믹 구조, 이러한 것들을 어, 결합의 유무를 볼 수 있다. 낮은 영역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라만으로도, 라만이랑 FTR, 일반적으로 라만으로 이제 그 카본 구조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 점점 이거 보면은 픽이 왼쪽으로 가긴 하는데 좀 더 다른 물질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XID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 레티스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레티스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레티스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원소가 어, 밀도가 증가한다. 왜냐하면은 최외곽전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원자는, 즉 그 궤도의 n의 개수에 따라 어, 크기가 결정되는데, 원소가 작다라는 거는 n의 개수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들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적 밀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잠시만요. 네, 작은 걸로 취한된다. 화학 구조의 밀도가 증가한다. 레티스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음, 결합이 강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밀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화학적 구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점점 왼쪽으로 시프팅하는 게 보이잖아요. 왼쪽으로, 픽이 왼쪽으로 변하는데 뭐 그래핀이어서 이런가 보다, 아니면 얘는 그래파이트니까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왼쪽으로, 여기 위에 적어놨네. 아이씨. 아무튼 왼쪽으로 갈수록 그 결합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카본 나노와 CNT 같은 경우는, 그 카본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면서 얘들이 스트레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합이 약한 상태로 있는 것 같고, 뭐 벌크 그래파이트 좀 더 강한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우수하게 퀄리티 있는 성향을 보이더라. 네,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UV 업솔션.
UV 업솔션은 왜냐면 제가 이걸 기말고사 기간에 이걸 리뷰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아마 개선안에 대해서 조금 내겠죠. 두 번째로는 분석에서 또 한 문제 나올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뭐 디바이스 쪽에서 두 개 아직 시험 문제를 사실 안 만든 게 맞는데 디바이스 쪽에서 아마 두 개 정도 될 것 같고 그 분석에서 하나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좀 더 화학 구조적인 거 아니면 합성 그쪽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 문제는 아니죠. 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다섯 문제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한 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서 그리고 이제 분석기도 나오는 것만 얘기 안 하고 다 얘기하는 이유가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분석기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해당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질문들을 낼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립니다. UV 업솔션은 UV 빛을 쏴줘갖고 이 물질이 흡수하는 거를 토대로 어, 이 물질의 밴드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플러린 같은 경우에는 1.0 일렉트로볼트를 갖고 있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넓은 밴드갭을 갖고 있지만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갖고 있지만 흡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높은 영역의 웨이브랭스대를 이제 흡수를 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800나노 즉 780나노까지 흡수를 하고 7번은 노란색이니까 빛을 많이 흡수 못하니까 550 영역대.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전자구조로 환산시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밴드갭 즉 한 2.2 정도를 갖고 있을 거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밴드갭 즉 1.5 일렉트로볼트, 1.3 일렉트로볼트 이 정도 갖고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그래핀이든 그래파이트든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건 뭐 플러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기를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나노 파티클들 이제 또는 나노 파티클이나 뭐 그래파이트나 그래피나 사이즈가 작아지면 얘들의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이제 전자 구조가 계속 그 오비탈에 달 결합 그 확률이 증가하면서 이 계속 컨덕션하고 밸런스 쪽에 추가적인 밴드가 형성되게 되고 이럴 경우에 물질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컨덕티브해지고 밴드갭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어지고 이제 빛이 어, 어, 밴드갭이 커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빛을 흡수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밸런스에서 컨덕션으로 가는 이 밴드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밴드갭이 커진다라는 건 밴드갭이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UV 업솔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밴드갭의 크기, 밴드갭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어, 전자 구조를 1차적으로 물질의 전자 구조
SEM 이거는 전자 써가지고 전자에서 전자에서 산란되는 그 전자를 그, 그 매그니파이어, 그러니까 그 증폭기를 활용해 가지고 얘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컨덕티브한 물질들은 전자를 쏴줬을 때 전자를 잘 흘려서 튕겨내주는 물질들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 반대로 얘들이 고분자나 이런 애들은 전자를 받고 전자를 이제 못 흐르니까, 얘들이 이제 축적만 전자들을 받아갖고 얘들이 이제 흘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흐르게 되면 이렇게 HTM 같은 경우는 전도성이 없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카본 물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이제 카본 물질이 아니지만 이제 저희 SEM으로 측정을 하는 거지만, 카본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까만색이 나오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컨덕티브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제 SEM 이상으로 발전된 방식이 이제 TEM이란 분석인데, 이제 여긴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면, 이제 TEM은 터널링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TEM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레이어, 여긴 이제 그래파이트 영역이고 여기 사이에 이제 밴드르발스 인터랙션이 있을 거고, 아마 이쪽은 좀 끊긴 영역들, 그래파이트들이 좀 쪼개진 영역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식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실제 저희들이 만드는 화학적 구조는 볼 수 없지만 몰폴로지적, 개형적인 양상은 SEM이나 TEM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XPS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외곽 전자를 해서 방출되는 얘들의 결합의 종류를 관측함으로써 저희들이 카본 카본 결합이냐, 카본 나이트라이드 결합이냐, 카본 5 결합이냐, CO 결합이냐를 통해서 카본 물질의 순도를 알 수 있다. 화학적인 순도.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카본 물질로 뭘 한다 했을 때, 물론 얘들이 카본 나노 튜브냐 그래파이트냐 이런 거는 TM으로 봐도 되고, 그냥 얘들이 튜브냐 나노와이어냐 다이아몬드냐,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UPS 말씀하기 전에 해드리자면, CNT냐 다이아몬드냐, 플러린이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엑사이드랑 라만 이런 것들로 이제 분간이 가능한데, 만약에 같은 물질 내에서 이 물질이 좋냐, 디펙트가 적냐 많냐, 어떤 종류가 있냐, 이런 거는 FTIR이나 XPS, 라만도 쓸 수 있겠고, 그러니까 둘 다 판별 가능한 거, 둘 다 판별 가능해. 라만도 쓸 수 있겠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UV 같은 경우는 전자구조가 UV랑 UPS, 전자 측면 N타입이냐 P타입이냐, 이건 이제 반도체 플러린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UPS나 UV는 많이 쓰는 분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
이제 전극형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형일 때는 전자 구조를 좀 미세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갖고 이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좀 더 플러린을 위한 그거긴 한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UPS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UPS가 나오게 되는데 UPS가 이제 두 가지 시그널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전자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백큐 레벨이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고 여기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백큐 레벨, 컨덕션, 페르미. 뭐 레벨은 뒤에 없앨게요. 밸런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밴드 갭을 측정해주는 분석 장비가 아까 제가 UV 요게 UV 밴드 갭을 측정해주는 UV라고 했다 치면은 이제 여기서 UPS가 측정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랑 이걸 측정해줘요. 페르미 레벨 기준에서 밸런스랑 이게 저희는 밸런스 밴드 맥시멈 측정해 준다고 하는데 밸런스 밴드랑 이제 워크 펑션 여기 보면 용어가 워크 펑션이고 이 두 개를 측정해 주는데 이게 이제 XPS는 UPS에서 측정 가능한 것들 UPS 울트라 바이올렛 빔을 쏴주면서 시로를 뭐 파괴시키긴 하는데 뭐 이제 무기물 같은 건 파괴가 안 되는데 카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그 유기물은 이제 UPS 찍으면 아마 다 타버립니다. 근데 엄청 강한 에너지를 줘가지고 얘네들을 아예 그, 그 백큐 레벨까지 약간 에너지 서서히 줘가지고 보내버려갖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UPS로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 컷오프 여기 포인트가 이제 백큐 레벨 여기가 이제 워크 펑션이 되는 거고 이쪽 포인트는 이 페르미 레벨하고 밸런스 밴드랑의 이 거리 여기가 이곳이 이제 밸런스 밴드 즉 여기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의 차이 그리고 뒤에가 백큐 레벨까지의 거리 그 기준으로 어 여기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다 자유전자가 되는 영역 그래서 이렇게 전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UPS 결과랑 UV 결과가 있으면은 전자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다른 분석들도 있지만 XPS랑 UPS로 이 전자 구조를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고 이제 필름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거 생각보다 맞네. 필름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제 4포인트 프로브 이제 저희들이 카본 방막을 만들었을 때 얘들의 전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극으로 만들던 촉매 전극으로 만들던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 때 4포인트 프로브 4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볼티지랑 커런트를 서로 측정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 그, 이제 저항값을 하게 되는데 이 두께를 나중에 곱해 갖고 최종 그 저항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전극을 만들 때 1차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전에 1차적으로 전극의 저항을 먼저 측정하고 저항이 높으면은 전극으로서 이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은 하는데,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게 물질 있고, 카본 소스, 카본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자체는 굉장히 컨덕티브한데, 계면 이제 얘들이 포러스하거나 아니면은 기계적인 결합을 메커니컬리 컨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계면에서 생성되는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계면에서 형성되는 저항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차적으로 4포인트 프로브 한번 어, 측정해가지고 전도성 확보한 다음에 그, 네,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이건 굳이 필요 없는 거 같고, AFM AFM은 이제 분석기 툴로서 이제 표면에 이제 아톰과 아톰의 포스,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이 표면의 거칠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막질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촉매 전극 같은 경우는 포러스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RMS 찍으면 포러스하다 보니까 울퉁불퉁 지그재그 형태로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만약에 전극형이면 어 전극형이면 매끄러운 게 좋을 테고, 당연히 촉매 전극은 좀 어, 거칠기가 있을 것이.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방막에 제품의 품질을 선별할 때 저희들이 이제 4포인트 프로브를 4포인트 프로브가 아니라 AFM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러스한 구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칠기가 좀 많겠죠. 그에 반면에 이제 금속 전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끄러우니까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나올 거고, 토프 심즈는 이제 이렇게 금속 프라이머리 이온들을 쏴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쏴가지고 샘플을 파괴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튕겨져 나오는 물질을 봄으로써 성분을 분석 가능한 건데, 이제 저희들이 카본 전극을 쌓았다 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불순물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에는 OH기와 같은, 하이드록실기와 같은 이런 디펙트가 있고, 코어에는 이제 안에는 어, 카본 카본이 있다 치면은, 토퍼 심지 때리면은 처음에 표면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면서 옥시즌 농도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깎아내면서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 토퍼 심지 금속 빔이 이렇게 어렵냐,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카본들이 많이 관측되고 옥시전이 더 이상 관측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스퍼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 빔을 얼마나 쏴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깎이게 되고, 깎임과 동시에 이렇게 농도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단순히 아까 아까 XPS나 뭐 라만이나 FTR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물질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은, 여기 토프심즈는 이렇게 두께에 따른, 레벨에 따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표면에 OH기가 많으면은
가운데는 고품질인데 표면에 OH가 많으면은 이제 이건 열 처리해가지고 OH 날려버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만약에 안에도 OH가 많을 경우에는 뭔가 합성해서 뭔가 하자가 있구나. 이것도 전자구조 보는 건데, 이제 이제 PL이나 TRPL은 전자구조 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포토루미네센스라고 해서 포토루미네센스 빛을 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컨덕션으로,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으로 이제 전자가 가는데, 얘들이 이제 에너지를 빼게 되면 이제 얘 릴렉세이션 되면서 빛을 방출하게 돼요. 이제 저희는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다이렉트 밴드, 주로 이제 플러링과 같은 그런 구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그리고 왜냐면은 밸런스 밴드에서 에너지를 줬을 때 얘네들이 컨덕션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컨덕티브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이 어 잘 컨덕션을 따라서 전자들이 흐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컨덕션 밴드에서만 전자들이 흐를 수 있는 영역이니까, 밸런스 밴드는 이제 홀이 흐르는 영역이고 한데, 에너지 줬을 때 이제 컨덕션 밴드에서 얘들이 이제 전자들이 흐를 텐데,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 줬다가 끊게 되면 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이 에너지를 뺐을 때 다시 이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날 때, 리컴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빛이 세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 세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픽의 위치가 이제 밴드갭, X축은 밴드갭을 얘기하는 거지만 Y축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전자가 생성된 그 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빛을 줬었을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물질이, A란 물질이 B란 물질보다 포토 익사이티드 된 전자의 개수가 많다, 또는 에너지 익사이티드 된 개수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TRPL은 이제 컨덕션 쪽에 있잖아요. 컨덕션 쪽에 빛이 갔다 치면은 컨덕션 쪽에 갔는데, 얘들이 이제 어 릴렉세이션이 릴렉세이션이 이제 빛을 안 주게 되면 얘들이 이제 그 리컴비네이션으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밸런스 밴드 쪽으로 올 텐데, 얘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X축 유닛만 봐도 나노세컨드예요. 나노세컨드면 10의 마이너스 9승초예요. 엄청 빨리 떨어지는 거죠. 엄청 빨리 컨덕션에서 밸런스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지 측정해 주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물질만 봤을 때는 빨리 릴렉세이션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릴렉세이션 된다는 건 이 사이에 뭔가 트랩 스테이트, 즉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 갖고 얘들이 쉽게 못 떨어지는 거라. 그리고 실제로 PL 같은 경우도 빨리 떨어져야지 이 픽이 크게 떠요. 사이에 뭔가 걸쳐져 있어,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은 빛이, 이게 픽이 되게 약하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빨리 떨어지고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거 기준으로 저희들은 얘들이 전도성, 좀 더 이제 전도성이 높을 반도체 물질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 분석, 화학적 구조 분석, 전자구조, 화학의 전자구조의 그 분석부터 시작해서 원소 분석, 그리고 몰폴로지적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해야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적에 맞는 반도체 재료를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래파이트들을 만든다, 그래핀을 만든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파이트들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플러린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분석 툴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뭐 다음 학기에는 뭐 대면 강의가 가능해서 좀 얼굴 보고 저도 좀 재밌게 수업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얼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